자, 오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체육계나 연예계나 이런 데서 학교 폭력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또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이제 부모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의 박 이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을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의 뇌에는 크게 두 가지 호르몬이 사람의 행동을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남성 호르몬은 경쟁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남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으로 보상을 받는 거는 1등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왜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보고 그러시면 수컷들이 맨날 싸우고 암컷의 무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다른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모성애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작동하게 되면 일단 테스토스테론이 억제가 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사람의 뇌에 작용하게 되면은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되고요. 남한테 뭔가 좀 베풀고 남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타주의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런 테스토스테론에 관련되어 있는 자극, 이런 게 높은 군들이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스포츠 선수들이 요즘 조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요구가 되는, 왜냐하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계 내에 이렇게 약간 군대처럼 상하 계급이 있는, 그래서 수직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위에서 아래로 폭력이 이제 결국 그 피해자가 또 올라가면서 또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올라가면서 가해자가 되고, 이 가정폭력도 똑같습니다. 맞으면서 자란 부모님이 아이를 때리면서 훈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력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쟁이 조금 심한 이런 집단에서 수직적인 어떤 문화, 그리고 이제 뭔가 피해자가 됐던 경험, 이런 게 또 가해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어져 오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게 최근에 학교 폭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심리학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학교 폭력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데, 그때 물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의학적인 처치는 물론 다 도와드리죠.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피해자가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르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저도 다양한 케이스를 보면서 많이 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보통 나이가 어리고 아직 대응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너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학교 폭력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이 트라우마가 너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제 이게 가장 안 좋은
스토리고요. 절대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력에 대한 피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네가 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폭력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가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 너는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지금 부족한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괴롭고 힘든 거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많이 해볼수록 잘하고, 한 번, 두 번 당하면 그다음부터는 당하지 않게 되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학습 능력인데, 너도 똑같다. 이번에 기회를 어떤 배움의 기회, 어떤 좋은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내가 나를 이 사회에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대책을 세워놓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배우면 너는 그만큼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안을 좀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한데, 과연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겪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충분히 겪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관심은 두되 개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이 커져서 정말 크게 누가 상해를 당하고 뭔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가 된다든지, 그래서 뭐 학폭이 열리고 뭐 이렇게 내가 그 부모로서 바라봤을 때 그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갔다면 부모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이 스스로 해결을 해볼 수 있도록 관심은 가져주시면서 개입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아이를 도와주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자, 뭐 옛날에 이렇게 뭐 사회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있고 한 국민으로서 국가가 이제 치안이라는 걸 담당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내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자한테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나를 지키는 방법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더 강해지고 뭔가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주짓수를 배워가지고 남을 제압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회 시스템을 잘 알고 이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자,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는 일단 저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 수집. 그래서 카톡으로 언어 폭력을 당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캡처해 놓고, 아니면은 어떤 친구가 자꾸만 위협하고 그러면은 몰래 녹취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 그런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증거로 남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자꾸만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이게 도가 넘는지 아닌지를 잘 뭔가 판단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결국은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폭력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저한테는 항상 피해자를 이제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드문 문제는 아닙니다. 예, 자주 이런 폭력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이긴 하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오늘 학교폭력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